엑셀 2013 강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참조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참조 연산자라는 것은 수식에서 어떤 다른 위치의 어떤 값을 참조할 때 사용되는 문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면은 자, 엑셀을 좀 실행해 놓고 볼까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보시면은 총계가 있는데요. 이 총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셀들을 참조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 총계 부분은 영업 1부와 영업 2부와 영업 3부의 값을 더하기 한 값입니다. 즉 영업 1부가 C5죠. C5 플러스 C6 플러스 아니죠. D6 플러스 E6 이 값이 바로 1, 4분기 총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부수마다 또 총계가 나오는데요. C5 플러스 C6 플러스 C7 플러스 C8 이 부분이 영업 1부의 분기별 총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려면 우리가 엑셀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수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리고 수식을 사용한다고 했죠. 자, 이걸 수식으로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다 하면요. 일단 수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호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sum은 합계라는 뜻이죠. 합계, 합한다. 자, 그다음에 함수를 사용했으면은 인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 인수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참조 연산자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조 연산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콜론이 있습니다. 콜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 세 번째는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 그러니까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콜론입니다. 콜론의 의미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콜론이 들어가는데요. 이 앞쪽 부분이 바로 어디에서라는 뜻이고요. 이 뒤쪽이 어디까지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 1, 4분기 총계를 구하는데요. C5에서 E5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C5에서 E5까지의 값인데 일단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C5에서 E5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안에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D5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입력하는 부분이 콜론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쉼표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쉼표는 각각의 셀마다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C5, D5, E5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썸을 입력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입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1, 4분기 통계라고 한다면은 C5부터 E5까지니까 C5에서 E5까지. 제가 콜론 요겁니다. 요거 콜론. 제가 착각했네요. 착각이 아니라 잠깐 이름을 번역하다 보니까 좀 착각했는데요. 이건 세미콜론이죠. 세미콜론. 자, C5에서 E5 이렇게 입력합니다. C5에서 E5. 그럼 요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콜론을 쉼표를 입력할 때는 C5, D5, E5 이런 식으로 각각의 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계를 구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 C5에서 C8까지죠. 8까지. 그럼 이 안에 C7이 C6과 C7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까지니까 셀 주소를 일일이 쉼표로 입력할 때는 C5, C6, C7, C8 이런 식으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두 가지는 어떤 방식 사용하셔야 되는데 더 편한 게 뭡니까? 바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콜론을 사용해서 입력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자, 볼까요? 일단 sum을 합니다. sum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마우스를 들이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은 콜론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C5에서 E5까지 가로 닫으시고 엔터. 똑같죠? 그 다음에 다시 sum 하시고 이거 콤마 이거 쉼표 콤마 가로 닫으시고 값은 같게 나옵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셔도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백이 있는데요. 공백 연산자는 주로 교집합이죠. 교집합. 흔히 우리가 어떤 특정 범위 중에서 범위 중에서 교차하는 범위를 교차하는 어떤 셀 값을 추출하고자 할 때 쓰는 게 공백입니다. 일단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영업 3부의 요 범위와 영업 3부의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의 요 범위와 4, 4분기의 영업 1부와 영업 3부까지의 범위를 지정했을 때 만나는 부분, 즉 교집합이 어디냐? 즉 요 값이죠. 이 값을 추출하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공백입니다. 즉 sum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E4에서 E8까지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서 공백을 띄웁니다. 그 다음에 C8에서 E8까지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게 교집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공백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 값은 바로 두 개 만나고 있는 요 부분 즉 이 8이 값이 도출되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sum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서 공백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범위를 지정하시고 색깔이 다르죠? 자 1250만 원이라는 값이 도출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참조 연산자, 수식에서 다른 위치의 값을 참조할 때 사용하는 문자 세 가지. 첫 번째 콜론, 두 번째 쉼표, 세 번째 공백. 이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뜻이고 이거는 각 셀의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이고 공백은 교차하는 범위의 값을 추출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몇 강 전에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이 참조 행태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조 행태는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상대 참조는 셀 주소가 바뀌는 것이고요. 절대 참조는 또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행 고정 참조, 열 고정 참조, 그 다음에 행과 열 고정 참조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조를 절대 참조를 사용할 때는 보통 달러 표시를 한다고 했죠. 그렇죠? 달러 그냥 키보드 단축키는 뭡니까? F4번이죠. F4번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행과 열 모두 고정시키는 절대 참조로 바꾸게 되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열 고정시키고 한 번 더 누르면은 행 고정시키고 이렇게 바뀌가면서 주소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왜 참조를 씁니까? 자, 요거 볼까요? 어떤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요거죠, 요거.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주민등록번호를 위해서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되는 셀이 E4라고 있습니다. E4의 8번째 글자 중에서 첫 번째 글자를 한 글자를 뽑아내라. 근데 이 한 글자 뽑아낸 다음에 나머지는 데이터 채우기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이렇게 채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값이 E4라는 어떤 셀 주소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개수적으로 데이터 채우기 한 대를 데이터 채우기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셀이 딱 고정이 되어 있죠. 고정이 되기 때문에 개수적으로 이 남이라는 부분만 남자라는 그 값만 개수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거는 밑에 가게 되면은 즉 6일째로 가게 되면은 이 5로 돼야 되고 그렇죠? 홍길동을 가게 되면은 이 6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강감찬이 가게 되면은 이 7이 돼야 되고 이 8이 돼야 되고 이 9가 되고 개수도로 셀이 바뀌어야 됩니다. 즉 열과 행이 바뀌어야 되죠. 이때는 상대 참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이라고 한번 보죠. 자, 여기다가 단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품, 명, 단가, 자, 수량 이렇게 하죠. A4 용지가 있고요. 수량이 250개, 150개, 300개, 250개, 200개, 70개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다가 자, 단가 이렇게 할까요? 단가를 얼마로 할까요? 1,000원으로 하죠. 자, 1,000원. 이 수치가 있다. 그러면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가격이 나와야 되죠. 가격. 그렇죠? 이때 이꼴을 한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값이 구해집니다. 근데 이걸 자동 채우기 연도를 끌어버리면 값이 0이 나옵니다. 왜? 뒤에 보면 F3이 되버리죠. F3. F3에는 수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즉, 이 단가라는 부분이 바로 고정이 돼야 됩니다. 열과 행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이 돼야 되죠. 이때 절대 참조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거 곱하기 이거 한 다음에 F4번을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은 달러 F 달러 2 열과 행이 모두 고정이 됩니다. 엔터키 칩니다. 채우기 핸들로 끕니다. 그러면은 값이 정상적으로 F2가 항상 고정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경우 외에도 열은 움직이고 행은 고정이 돼야 되고 또는 행은 움직이고 열이 고정이 돼야 될 경우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찾기 참조 함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식에 가시면은 찾기 참조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룩업, hlookup, 그다음에 vlookup, 그다음에 매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떤 범위를 이렇게 수평이나 수직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게 A4, A3, A2, A1 단가 수량 이렇게 나오고요. 300, 500, 700, 100 옆에다가 가격 이렇게 해두고 자 단가 이렇게 하죠. 단가 300 이렇게 하게 되면 이기다가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면은
A4 이것과 이것을 곱해야 되고 이것과 이것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행은 고정이 되어 있어도 그죠? 행은 고정이 돼야 되고 열은 어떻게 됩니까? 이동을 해야 되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달러 뭐 F 그다음에 4 이런 식으로 열은 고정시키고 행은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걸 또 밑으로 행렬을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이게 A4, A3, A2, A1 여기다가 뭐 300, 500, 700,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행은 움직여야 되고 열은 고정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행열을 고정시키거나 또는 행 고정 열 이동, 열 고정 행 이동 다양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참조를 하실 때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산술연산자, 비교연산자 뭐 이런 것들 좀 보겠습니다.